안녕하세요. 인생 한 방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년 생활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친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떠신가요? 아들, 딸의 연락은 한 달에 한 번도 받기 힘들고 그나마 지금까지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아직도 말다툼하기 바쁘고 날 이해해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우울증과 신체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노년을 외롭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따뜻한 교감과 웃음이 가득한 시간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78세 김영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3년간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가 전부였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TV 소리라도 듣기 위해 틀어놓고 혼자 밥 먹는 것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약을 먹을 시간조차 잊어버리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딸이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바로 흰색 말티즈 강아지 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강아지냐, 내가 어떻게 키우냐며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콩이가 제 무릎에 올라와 눈을 맞추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리더군요. 콩이와 함께한 지 6개월이 지나자 김 씨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와 약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의 활력이었습니다. 콩이가 저를 반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제는 동네 강아지 산책 모임에도 나가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76세 박민수 씨는 어떨까요? 박 씨도 혼자 살고 있지만 반려동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만났는데 점점 연락이 줄어들더군요. 요즘은 일주일 내내 말 한마디 않고 지낼 때도 있어요. 가끔은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요.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김 씨에게 콩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일상의 활력을 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과 이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려동물은 노인의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우울감과 외로움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려동물이 모든 노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경제적 여건,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반려생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해주세요. 노후에 의지할 만한 첫 번째 반려생물은 바로 소형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영수 씨의 말티즈 콩이처럼 작은 강아지는 노인에게 여러 측면에서 적합한 반려동물입니다. 소형견이 노인에게 특히 좋은 이유를 알아볼까요? 첫째, 소형견은 돌보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대형견에 비해 적은 양의 음식을 먹고 배변 처리도 수월합니다. 목욕이나 손질도 노인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좋은 수준입니다. 둘째, 소형견은 적은 운동량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체력이 약한 노인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소형견은 아파트나 작은 집에서도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좁은 실내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주거 환경에 대한 제약이 적습니다. 넷째, 소형견은 주인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티즈, 시츄, 푸들 같은 견종들은 특히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좋아하여 정서적 교류가 풍부합니다. 다섯째, 소형견은 15년 이상 장수하는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노년기에 시작하는 관계라도 긴 시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노인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소형견 품종으로는 말티즈, 시추, 토이푸들, 치와와, 요크셔 테리어 등이 있습니다. 이 견종들은 대체로 온순하고 주인에게 충실하며 털 빠짐이 적은 편입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이명자 할머니는 5년 전 토이푸들 초코를 입양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을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강아지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하지만 초코는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산책을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고 초코를 위해 건강을 챙기게 되었죠. 이 할머니는 초코 덕분에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책하다 보면 다른 강아지 주인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어요. 초코 덕분에 동네에 친구가 생겼답니다. 요즘은 같은 아파트 할머니들과 함께 강아지 돌봄 품앗이도 하고 있어요. 소형견을 키울 때 노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목줄은 손목에 감지 말고 단단히 쥐거나 허리에 착용하는 전용 목줄을 사용하세요. 둘째, 강아지 장난감이나 사료 등이 바닥에 흩어져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정리정돈에 신경 쓰세요. 셋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가족이나 이웃, 단골동물병원의 연락처를 항상 가까이 두세요. 넷째, 강아지 미용과 목욕이 어렵다면 방문 미용 서비스나 근처 동물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만약 본인이 입원하거나 여행을 가야 할 때를 대비해 강아지를 맡길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세요. 고려대학교 수의학과 김 교수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인분들이 반려견을 키울 때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견종을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성견을 입양하는 것이 적응하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반려동물 지원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에게 반려견을 연계해주고 사료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동물보호소나 복지관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의지할 만한 두 번째 반려생물은 고양이입니다. 인천에 사는 82세 박정희 할머니는 3년 전 노르웨이 숲 고양이 나비를 입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관절염이 심해 장거리 산책이 어려워 강아지 대신 고양이를 선택했습니다. 강아지는 매일 산책을 시켜야 하잖아요. 제 무릎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고양이를 선택했어요. 나비는 혼자서도 잘 놀고 화장실도 스스로 가니까 관리하기가 수월해요. 고양이가 노인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고양이는 독립적인 성격이라 노인이 잠시 외출하거나 쉬어도 스스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강아지처럼 정기적인 산책이 필요 없어 신체적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고양이는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스스로 털을 손질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노인이 직접 목욕시키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고양이의 가르랑거리는 소리는 치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가르랑 소리는 20에서 140Hz 사이의 주파수를 가지는데 이 주파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넷째, 고양이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라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이웃에게 민폐를 끼칠 걱정이 적습니다. 특히 밤에 조용히 지내기 때문에 노인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고양이는 평균 15에서 20년 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함께할 수 있는 반려동물입니다. 이미 성묘를 입양한다면 노년기에 시작해도 충분히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나비를 입양한 후 삶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그렇게 애교가 많은 줄 몰랐어요.
나비는 제가 TV 볼 때 옆에 와서 몸을 비비고 무릎에 올라와 잠을 자요. 그 따뜻한 온기가 저를 위로해 줍니다. 또 나비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주고 화장실을 치우는 일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지요. 특히 고양이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외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적합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노인의학과 박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고양이는 이상적인 반려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실내에서만 생활해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주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도 스스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를 쓰다듬는 행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인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고양이 품종으로는 온순한 성격의 레그돌, 브리티시 숏헤어, 노르웨이 숲, 페르시안, 러시안 블루 등이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은 비교적 차분하고 사람에게 친화적이며 지나치게 활동적이지 않아 노인과의 생활에 적합합니다. 다만 고양이를 키울 때도 노인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양이는 가끔 갑작스럽게 뛰어다니거나 주인의 발 사이를 지나가기도 하니 넘어질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고양이 화장실은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데 허리를 굽히기 어려운 노인은 높은 위치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긴 손잡이가 있는 삽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셋째, 알레르기가 있는 노인은 고양이를 입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고양이는 수직 공간을 좋아하므로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캣타워나 선반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높지 않게 설치하여 노인이 관리하기 편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노인이 고양이 털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단모종을 선택하거나 정기적으로 전문 그루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사는 79세 최영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우연히 길고양이를 구조해 달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달림이는 제가 구한 게 아니라 달림이가 저를 구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우울증이 심했는데 달림이는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특히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면 달림이가 와서 옆에 누워 가르랑거리는 소리로 저를 달래줍니다. 최 씨는 이런 작은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고양이에게 장난감을 사줄 때는 너무 작은 것은 피하세요. 노인은 눈이 잘 안 보여서 작은 장난감을 밟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 사료나 간식은 가볍고 열기 쉬운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도 쉽게 열 수 있거든요. 노후에 의지할 만한 세 번째 반려생물은 관상어입니다. 대전에 사는 75세 이상철 씨는 은퇴 후 우연히 친구 집에서 열대어 수족관을 보고 매료되어 자신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어항에 구피 몇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실에 60cm 수족관을 설치해 다양한 열대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이에요.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에 한 번 먹이를 주는 것 외에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 부담이 적죠. 관상어가 노인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관상어는 신체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산책이나 목욕, 털 관리 같은 체력 소모적인 활동이 필요 없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체력이 약한 노인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수족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10분만 관찰해도 혈압이 낮아지고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셋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먹이를 주고 수질 관리를 하는 과정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수족관은 실내 습도를 높이고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어 실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실내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좋습니다. 다섯째, 관상어는 소음이 없고 냄새도 거의 없어 이웃에게 민폐를 끼칠 걱정이 없습니다. 아파트나 요양시설 등 어디서든 키울 수 있어 주거 환경에 제약이 적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족관 관리는 노인의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먹이 주기, 수온 확인, 필터 관리 등 규칙적인 일과가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족관의 청색 계열빛은 진정 효과가 있어 불안감 해소에도 좋습니다. 이 씨는 관상어를 키우면서 의외의 즐거움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수족관을 보며 무척 좋아해요. 물고기 이름을 알려주고 함께 먹이를 주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또 물고기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질 관리나 생태계에 관심이 생겨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우게 되었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취미가 생기니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노인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관상어로는 구피, 네온테트라, 제브라다니오, 몰리, 금붕어, 베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들은 비교적 관리가 쉽고 다양한 수질 환경에 적응력이 좋으며 병에 강한 편입니다. 관상어를 키울 때 노인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큰 수족관은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30에서 60cm 크기의 중소형 수족관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족관은 안정적인 받침대 위에 놓아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물을 갈아줄 때는 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 청소기나 수도관에 연결하는 호스형 청소기를 활용하세요. 전체 물을 한 번에 갈지 말고 3분의 1씩 자주 갈아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셋째, 수족관 용품은 가볍고 다루기 쉬운 것으로 선택하세요. 특히 사료통은 열기 쉽고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넷째, 물고기에게 먹이를 너무 많이 주면 수질이 오염되기 쉬우니 정해진 양만 주는 습관을 기르세요. 자동 먹이 공급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다섯째, 수족관 관리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 전문업체의 연락처를 알아두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7세 조미영 할머니는 요양원에 살면서도 작은 어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작은 어항에 베타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은 허락해 주셨죠. 제 방에 있는 파랑이는 저의 귀중한 친구예요. 매일 아침 파랑이에게 인사하고 먹이를 주는 게 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요양원에서도 키울 수 있는 작은 어항 관리 팁으로 조 할머니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베타는 작은 어항에서도 잘 지내고 특별한 여과기 없이도 관리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물의 3분의 1만 갈아주면 되니 부담이 적죠. 먹이도 너무 자주 줄 필요 없고 온도만 잘 유지해주면 튼튼하게 잘 지내요. 노후에 의지할 만한 네 번째 반려생물은 반려조입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황미영 씨는 3년 전 노란 카나리아 노랑이를 입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황 씨에게 노랑이는 완벽한 반려동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새소리를 좋아했어요. 노랑이의 지저귐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안이 생기로 가득 차는 느낌이에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관리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작은 새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반려조가 노인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반려조는 상대적으로 공간을 적게 차지합니다. 작은 새장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좁은 주거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새들의 지저귐 소리는 자연의 소리를 집안으로 가져오는 효과가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기분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반려조는 관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먹이와 물을 주고 새장을 청소하는 것이 주요 관리 사항으로 강아지나 고양이에 비해 신체적 부담이 적습니다. 넷째, 반려조는 오래 살아 장기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카나리아는 10년 이상, 앵무새 종류는 20에서 50년까지 살 수 있어 오랜 기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반려조는 주인을 알아보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있어 정서적 교감이 가능합니다. 특히 앵무새류는 주인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반응하며 일부는 말을 배우기도 합니다. 황씨는 노랑이를 키우면서 일상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노랑이가 저를 반겨요. 새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게 시작됩니다. 또 창가에 새장을 두어 노랑이가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매일 커튼을 열고 환기도 자주 시키게 되었어요. 노인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반려조로는 카나리아, 십자매, 문조, 작은 앵무새 코카티엘, 사랑앵무 등가 있습니다. 이런 새들은 비교적 관리가 쉽고 소음이 적으며 온순한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이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려조는 노인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들은 주인의 기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있어 정서적 교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먹이를 주고 관리하는 과정이 노인의 일상에 규칙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려조를 키울 때 노인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새장은 안정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두세요. 너무 높거나 불안정한 곳에 두면 노인이 관리하기 어렵고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직사광선은 피하고 적당한 온도 18에서 24와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해 주세요. 특히 겨울철 난방기 사용 시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새장 청소 시 먼지나 깃털이 날릴 수 있으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새가 탈출하지 않도록 새장 문을 확실히 닫는 습관을 들이고 창문을 열 때는 새장이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일부 새는 특정 음식 아보카도, 초콜릿, 카페인 등에 민감하니 먹이 선택에 주의하고 정기적으로 수의사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김진수 씨는 3년 전부터 코카티엘 하니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하니가 김 씨의 훌륭한 대화 상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니는 제 이름을 부르고 간단한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도 해요.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제 말에 반응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또 코카티엘은 애정 표현이 풍부해서 제가 다가가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처럼 교감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김 씨는 새를 키우면서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고 합니다. 하니를 위한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요. 종이나 나무로 간단한 장난감을 만들어주면 하니가 무척 좋아해요. 손재주를 쓰는 일이라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의지할 만한 5번째 반려생물은 반려식물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84세 최순애 할머니는 5년 전 작은 다육식물 하나를 선물 받은 것을 계기로 현재는 2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다육식물 하나로 시작했는데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하나둘 늘어났어요. 지금은 베란다가 작은 정원이 되었답니다. 매일 아침 내 식물들에게 인사하고 물을 주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반려식물이 노인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반려식물은 관리가 가장 쉬운 반려생물입니다. 대부분의 실내 식물은 일주일에 1에서 2회 물 주기만으로도 잘 자라며 노인의 체력으로도 충분히 돌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식물 가꾸기는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식물이 자라고 꽃을 피우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과 보람을 선사합니다. 셋째, 식물은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노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산소를 생성하고 유해 물질을 흡수하는 식물은 실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넷째, 식물 가꾸기는 가벼운 신체 활동을 유도해 적절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화분에 물 주기, 잎 닦기, 가지치기 등의 활동이 소소한 운동이 됩니다. 다섯째, 식물은 생명체이지만 알레르기나 소음, 냄새 등의 문제가 없어 어떤 주거 환경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서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할머니는 식물 가꾸기를 통해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식물을 돌보기 위해 매일 움직이게 되니 몸이 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또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식물들 덕분에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울했던 마음이 많이 밝아졌답니다. 노인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반려식물로는 관리가 쉬운 다육식물의 케베리아, 호야, 공기정화 식물 스파티필럼, 산세베리아, 꽃이 아름다운 식물 제라늄, 아프리칸, 바이올렛, 허브류 로즈마리, 라벤더, 바질 등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원예치료학과 박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물 가꾸기는 노인의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원예 활동은 주의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물의 성장을 돌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책임감과 성취감은 노인의 자존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식물 가꾸기 활동이 불안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려식물을 키울 때 노인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가벼운 화분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이동식 화분 받침대를 활용하세요. 무거운 화분을 들다가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을 너무 자주 주는 실수를 피하세요. 대부분의 실내 식물은 흙이 마르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주기 일정표를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독성이 있거나 가시가 많은 식물백합, 디펜바키아, 선인장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화분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나 해충에 주의하세요. 흙 표면이 마르면 물을 주고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식물 관리 도구물 뿌리개, 분무기, 가위 등은 사용하기 쉽고 가벼운 것으로 선택하세요. 긴 손잡이가 있는 물 뿌리개는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부산에 사는 80세 정영호 씨는 텃밭 상자를 활용해 베란다에서 작은 채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상추, 쑥갓, 파, 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채소들을 키워요. 내가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면 정말 맛있고 뿌듯해요. 또 수확한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도 있지요. 사람들이 내가 기른 채소를 맛있게 먹는다고 칭찬해 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의지할 만한 5가지 반려생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소형견, 충실한 동반자이자 운동 파트너. 2. 고양이, 독립적이면서도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친구. 3. 관상어, 심리적 안정과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존재. 4. 반려조, 작은 공간에서도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는 친구. 5. 반려식물, 가장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의 교감. 어떤 반려생물이 나에게 맞을까요?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산책이 가능한지, 청소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 환경을 고려하세요. 아파트, 주택, 요양시설 등 어디에 살고 있는지, 공간은 충분한지, 이웃이나 시설의 규정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셋째,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세요. 초기 비용뿐 아니라 먹이, 의료비, 용품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예산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넷째,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세요. 자신이 아프거나 여행을 갈 때 반려생물을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서비스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반려생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담이나 의무감보다는 진정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반려생물은 단순한 외로움 해소를 넘어 노년의 삶에 목적과 의미, 기쁨을 더해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반려생물을 찾아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행복한 노년 생활 팁이 필요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